역시 여러분들 눈은 정확하셨습니다. 처음부터 4시 33분 토끼굴 나오는 사람이 처음 한강 들어갈 때 찍힌 사람과 전혀 다른 사람 같다는 말씀들 주셨었습니다. 신발도 신발이지만 다리 굵기가 다르다는 예리한 말씀도 많았었는데 또 다른 한 가지가 확실하게 보이네요. 반바지에 바지통이 너무 차이가 큽니다. 4시 33분 영상에서는 반바지가 거의 펄럭대다시피 하네요. 정민군과 같이 있기에 동석자로 보이는 저 사람은 바지통이 그리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확연하게 차이가 보이는 것 같군요. 또한 처음 한강 들어갈 때 동석자 왼손에 흰 손수건으로 보이는 저 물체가 이상하다는 의견 많으셨고 주사기 모양 나온 영상과 매치를 해보면 저 때부터 시도 또는 연습을 했는지 알 수가 없는 노릇입니다. 편의점에 있던 사람들과 옷을 바꿔 입었다는 의견들 많이 주셨었는데 뭔가 또 다른 반전이네요. 온라인 게임 멤버들이 모였고 그들 사이에서 뭔가 일이 생긴 것 같다는 가설들도 많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함께 추리해 주십시오. 수진체 발견된 곳 손정민 씨와 함께 공원에 있었던 친구가 그간 침묵을 지킨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15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는 고인의 사망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방송에서 고인의 아버지인 소년 씨는 고인의 친구 A 씨의 행적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현재까지 제보된 목격자의 증언에 따르면 고인이 실종되던 지난 4월 25일 새벽 2시 18분까지 고인과 A 씨가 함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당시 목격자는 A 씨가 누워있는 고인을 깨우려고 시도하고 서성이다 옆에 다시 누웠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이후 오전 4시 30분께 한강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공원 CCTV에 찍혔다. 이어 약 1시간 뒤인 새벽 5시 20분께 자신의 부모님과 함께 다시 한강을 찾았다. 손 씨는 A 씨와 그 가족이 오전 5시 30분이 돼서야 실종 사실을 알리고 자신을 본 뒤엔 스치듯 인사만 하고 금방 자리를 뜬 것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 실종 다음 날 A 씨의 집 앞까지 찾아가 아들의 행방을 물었지만 정민이가 요즘 돌아가신 할머니 학업 교우 문제로 힘들어했다. 며 요점을 돌리려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자살로 몰아가려는 의도로 짐작하게 했던 부분 또 A씨가 바뀐 휴대전화를 전혀 찾으려 하지 않은 것도 의문이라고 밝혔다. 제작진은 이에 A씨 입장을 듣기 위해 접촉을 시도했지만 만날 수 없었다. 대신 A씨는 제작진에게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다. 방송에 따르면 그는 저희의 기본적 입장은 저희에 대해 일체 보도하지 말아달라는 것. 지금은 고인을 추모하고 유족의 슬픔을 위로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 입장을 해명하는 것은 결국은 유족과 진실 공방을 하게 되는 것이며 이는 유족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사소한 넋측이나 오해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저절로 해소될 것이라 믿고 있다며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며 애도하는 것이 저희가 지켜야 할 도덕적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벌써 손을 다 써놨다는 강한 느낌을 받네요 할 테면 해바라시 기자는 국민들도 어떤 결과에 대해 믿지 않을 겁니다. 결국 진실은 꼭 밝혀질 겁니다. 뻔뻔한 태도를 보이는 친구, 가족의 지 닷새 만에 발견된 대학생 손모 씨의 죽음에 대해 여러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손 씨는 지난달 24일 반포 한강공원에서 친구 A와 함께 술에 취해 잠이 들었습니다. 25일 새벽 실종된 뒤 지난 30일 해당 공원 인근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친구 A가 사건 당일 신었던 신발을 버렸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손 씨의 아버지는 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A의 신발과 관련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손 씨의 아버지는 A가 술김에 넘어진 아들을 일으켜 세우느라고 A의 바지와 옷에도 흙이 많이 묻었다는 얘기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이상한 정황이 발견됩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그렇게 더러워질 데가 없다. 진흙이 없다. 잔디밭, 모래, 풀, 물인데 뭐가 더러워지는 거지? 라고 의심을 전했습니다. 혹시나 하고 친구 A의 아버지에게 당시 신었던 신발을 보여달라고 얘기했을 때
0.5초 만에 나온 답은 버렸다였다고 밝힙니다. 손 씨의 아버지는 두 가지 의문사항이 생겼다며 보통의 아빠라면 애 신발 버린 걸 그렇게 알고 물어보자마자 대답을 하는 건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상식적으론 잘 모르겠다. 아들에게 물어보겠다. 어디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게 정상인 것 같은데 아들이 신발을 버린 걸 아빠가 알고 있고 즉답을 한다는 것은 이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 신발은 CCTV에 나온다. 4시 30분 CCTV에 나올 텐데 저는 안 봤지만 그게 얼마나 더러워서 버렸을까? 친구가 죽었는데 신발 버리는 게 그렇게 급한 건가? 제가 형사 취조하듯이 따질 수가 없단다. 답답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A의 행동은 의심을 살만합니다. 다음은 사건 당시에 대한 A의 증언입니다. A는 25일 새벽 3시 30분쯤 잠에서 깨 자신의 어머니에게 손 씨를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전화로 말하고 다시 잠이 들었고 4시 30분경에 일어나 귀가합니다. A가 귀가할 당시 근처에 손 씨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A는 집으로 돌아간 뒤 어머니와 함께 손 씨를 찾으러 다시 한강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새벽 5시 30분이 돼서야 손 씨의 가족에게 손 씨가 사라진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어 손 씨의 가족이 손 씨에게 전화를 했으나 A가 휴대폰을 들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때 A는 자신이 왜 손 씨의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지 모른다고 대답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사람이 사라지고 걱정이 되어 어머니까지 대동하고 찾아 나설 정도라면 손 씨의 가족들에게 바로 연락을 취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더군다나 자신이 귀가했듯이 손 씨도 귀가할 수 있었던 상황이기에 이 경우 첫 번째로 들어야 하는 생각은 집에 갔다고 추론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A는 손 씨가 집에 갔다는 가장 쉬운 추론 대신 어머니와 한강 주변을 수색합니다. A는 손 씨가 집에 가지 않았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런 가운데 손 씨의 아버지는 KBS와의 인터뷰를 통해 A가 아들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곧바로 알렸다면 상황이 달라졌을까 하는 아쉬움을 내비쳤습니다. 혹시라도 더 일찍 찾아 나섰더라면 비극을 막을 수 있지 않았나 하는 부모의 심정이 전해져 안타깝습니다.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손 씨 시신을 1차 부검했습니다. 그 결과 부패가 진행돼 육안으로는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없다는 구조 소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왼쪽 귀 뒷부분에 상처가 있었지만 직접 사인은 아니었고 뺨 근육이 파열됐지만 입안 치아는 괜찮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국과수는 정밀검사에 들어갔고 결과는 보름여 뒤에야 나옵니다. 경찰은 부검 결과를 토대로 실족사뿐 아니라 타살 여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타살인지 사고사인지에 대해 네티즌들까지도 설왕설래 중인 가운데 당시 상황을 목격한 것으로 보이는 누리꾼이 등장했습니다. 앞서 서울신문은 손 씨가 실종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25일 새벽 3시 30분에서 5시 30분 사이 인근 CCTV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CCTV 영상에는 4시 30분쯤 3명의 남성이 강변을 질주하고 있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 영상의 한 누리꾼이 지나가다가 본 것 같아요. 확실한 건 아닌데 자전거 타고 지나가다가 본 것 같습니다. 일행 간의 시비가 붙어서 언성을 높이면서 싸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자분도 있었고요라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이어서 자신이 본 게 맞다면 대학생의 죽음이 사고사가 아닐 거라는 뉘앙스의 글을 썼고 경찰서에 제보 전화를 해 내일 조사를 받으러 간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손 씨의 아버지가 경찰과 함께 만난 것으로 알려진 제보자들 중에도 손 씨와 그 친구가 술을 마시고 있던 자리는 확실히 기억한다며 그 주변에 남성 3명이 서서 장난을 치며 놀고 있었고 우측으로는 남성 3명과 여성 3명 정도로 이루어진 무리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증언과 연결해보면 손 씨 주변으로 사람들 무리가 있었고 손 씨와의 시비인지는 알 수 없지만 무리 간의 시비가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비슷한 시각 남자 3명이 갑자기 전력 질주하는 이상한 모습이 CCTV에 찍힌 만큼 경찰의 수사력도 이들의 행방을 찾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중요한 것은 그 뛰어가는 3사람 인적사항을 지금 확인하고 있다. 그걸 저희가 찾아야 되고 확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로서는 실종 당일 오전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가량의 손 씨 행적을 파악하는 게 사인 규명의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오전 3시 30분은 손 씨가 다른 공원 방문객, 즉 제보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목격된 시점이고, 오전 5시 30분은 귀가했던 A가 부모와 함께 공원으로 돌아와 손 씨 실종 사실을 파악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의혹대로 친구 A가 범인일지, 한강공원에서 무리 간에 일어난 다툼의 결과인지 사고사일지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일방적으로 한 사람을 범인으로 몰아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아들의 죽음의 이유를 안다면 편하게 보내줄 수 있다는 손 씨의 아버지의 말처럼 의혹이 빨리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원에서 실종됐다. 가 숨진 대학생 선정민 씨의 사인이 일사로 추정된다는 국민이콱수사연구원 정밀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만 일부 여론이 손 씨의 사건을 단순하게 음주실적으로 인한 익사로 몰아가려는, 즉 사고사 처리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이를 정리해 드립니다. 국과수는 손 씨가 음주 후 2시간에서 3시간 사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 했는데 2시간에서 3시간의 의미란 음주 후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사망에 이르렀다는 뜻이라고 경찰은 부연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이런 국과수의 발표와 함께 당시 손 씨와 친구 A가 마신 술의 양을 밝혔습니다. 당시 두 사람은 24 일반 10시 54분부터 25일 오전 1시 31분까지 편의점을 방문해 3회에 걸쳐 360ml 소주 2병 640ml 차리 페트, 소주 2병, 청아 2병, 막걸리 3병 등 모두 9편의 술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물론 조 사람이 술을 다 마셨다는 증거나 결 중 어느 쪽이 더 많이 먹었는지는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국과수 부검 결과 손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54%였으며 인근 CCTV에 포착된 두 사람의 모습, 목격자 진술 등을 고려하면 손 씨와 A는 안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추정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언론은 일제히 조 대학생의 구경 음주에 대한 기사를 쏟아내기 시작했고, 여론은 안취 대학생의 사고사 음주로 인한 단순 사건으로 몰아가는 분위기로 전환 중입니다. 게다가 경찰의 발표 이후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되었다는데 바로 온라인 커뮤니티마다 동일한 게시글이 연이어 올라옵니다. 의대생 실종 사건. 결국 친구는 죄 없어 내 진짜 억울할 듯이라는 동일한 제목이 몇 내용. 또한 목격자 공동 진수로 친구 만취 어떤 거 확인된 내 남여 A는 죄가 없고 만취 상태였다는 점을 부각시킵니다. 하지만 9병의 술을 그 사람이 모두 마셨다는 증거는 없고 당시 알코올 측정은 숨진 손 씨만 사후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애 만취는 미학적으로 증명된 바 없으며 7시 TV 화면과 목격자 진술에 의존한 추정 일뿐입니다. 또한 손 씨의 사인이 식사로 밝혀졌을 뿐 익사에 이르기까지 그 원인이 실족인지 타살인지는 아직 조사 중인 상황입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경찰이 음주량을 강조하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일제히 동일한 글이 올라오는 점을 가리켜 다른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니냐는 댓글 반응입니다. 댓글 중에는 A의 아버지는 의사, 어머니는 변호사, 외삼촌이 전 경찰서장이라는 내용이 보이고 있으며, 물론 댓글이 나 사실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댓글의 댓글로 그래서 수사가 더딘 것인가? A는 가방에 소지품 챙기면서 핸드폰 들여다보고 전화까지 걸고 봤는데 만취라고 보는 게 맞나, 또 취했다고 말하고 주치 강경 받으려는 시도로 고인 있는 책자제라 피의자 신분도 아닌데 변호사 대동하고 진술하러 나오는 거구나 라는 반응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짚어보자면 선 씨의 사건은 겨우 사인만 밝혀진 상태입니다. 입사 즉 살아있는 상태에서 물에 빠진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인근 한강 수심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 선 씨가 발견된 부분은 수심이 얕고 15걸음을 걸어야 물을 잠기는 곳입니다. 이로 인해 실조 그로 인한 사고사인지 외력에 의한 타살인지를 경찰이 밝혀야 하는 상황입니다. 결국 손 씨 사망 이후 3주가 흘렀지만 경찰은 사망의 종류인 익사만 밝혔을 뿐 잔디밭에서 잠든 손 씨가 왜 입사한 채 발견되었는지는 지금부터 수사할 예정입니다. 현재 경찰은 실종 당일 손 씨와 친구 A가 마지막으로 함께 목격했던 오전 3시 38분부터 A씨가 홀로 목격된 오전 4시 10분 사이 42분에 행점을 재구성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한편 선 씨와 A가 함께 다니는 중앙대의 개의 익명 게시판에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그동안은 중립을 취하며 A에 대한 근거 없는 이야기가 나오면 동기다. 안타까워하며 편을 들어왔다는 익명의 친구는 A를 향해 이렇게 일변합니다. 야, 난 오늘부터 중립 아니야. 진짜 참는데도 한계가 있지. 너는 내 눈앞에 절대 뛰지 마라. 일말의 양심도 없는 놈 믿었던 우리만 한심하지. 그냥 자퇴. 너가 안 죽였다고 하지만 네가 죽인 거야 라는 글입니다. 같은 학교 동기마저도 A를 향해 의문을 던지는 상황에서 왜 손 씨의 입사가 단순히 사고사로 볼 수 없는지 풀리지 않은 여러 의혹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친구 A의 옷과 신발에 대한 의혹이입니다. 선 씨 실종 이튿날인 지난 4월 26일 친구 A는 정민 씨의 부모와 만난 자리에서 정민이가 달려가다가 굴렀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끌고 올라오느라고 옷과 신발 보면 아이 흙이거든요 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 당시에 이는 사건 당일 오전 3시 이전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말했지만 전반적으로 당시 상황과 시간대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손 씨 아버지는 신발을 버렸다는 말을 A의 아버지로부터 들었고 의혹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 손 씨와 A가 있던 곳은 잔디밭으로 그 어디에도 넘어져 헐구로 엉망이 될 만한 곳은 없었습니다. 이후 A 측은 언론을 통해 넘어진 정민 씨를 일으켜 세우다 갓 신발에 폭탄물과 토사물이 묻어버렸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13일 해당 장소가 진흙이 묻을 만한 자리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각자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 전체적으로 보고 확인 중이다. 여기서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곤란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의 가족이 신발을 왜 버렸다고 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제가 말하면 그분 말을 그대로 옮기는 것 같다. 조심스럽다고 덧붙였습니다. 손 씨 아버지의 말처럼 이후 경찰이 공개한 목격자들의 진술 위치는 모두 잔디가 있는 평지입니다. 이 평지에서 손 씨가 어디로 자빠졌고 이를 끌어올리느라 A의 옷과 신발이 지저분해졌다는 것인지는 아직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반면 손 씨가 발견된 사고 현장 인근에서는 A가 말한 진흙으로 된 토양 면이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4월 25일 실종 당일 오전 3시 38분에서 4시 20분 사이 조 사람이 어디 있었는지에 대한 의혹입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6개 그룹 목격자 9명을 조사한 결과 사고 당일 오전 2시부터 3시 38분까지의 약 1시간 30여 분 동안 반포 한강공원에 A 가구 토하거나 정민 씨 옆에 교차리를 깔고 같이 누워있는 것을 봤다는 다수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한 목격자는 헤럴드경제와 전화통화에서 사고 당일 오전 2시 10분에서 2시 50분까지 정민 씨는 계속 누워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A는 대자로 놓은 정민 씨 위로 올라가거나 정민 씨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으나 정민 씨가 아무런 힘도 없이 바로 땅바닥으로 곧장 춤 들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A가 혼자 서 있기도 하고 쪼그려 앉아 휴대전화를 하면서 물건을 챙기기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른 목격자는 두 사람의 마지막 목격
시점으로부터 40여 분이 지난 오전 4시 10분께 A가 혼자 가방을 내고 잔디가 경사면에 누워 잠든 것을 확인하고 깨웠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이 목격자는 당시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로 자신의 친구를 찾다가 A씨를 발견했고 그를 깨워 한두 마디 대화를 나눈 후 자리를 떠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두 목격담 의사 2인 오전 3시 38분에서 4시 20분까지 의도 사람의 행방은 묘연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손 씨와 A의 오전 3시 38분 이후 행적을 재구성하는 제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고 현재까지 확인된 것은 오전 4시 10분께 행적 하나뿐이라고 전했습니다.